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조선업종 중심으로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네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 커버하고 있는 엄경아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초에 조선주가 실적이 크게 돌아설 것이다. 이 실적 턴어라운드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연초에 조선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한 방향으로 올해는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아직 23년 실적이 발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대감을 반영이 실제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할 수 없었고요. 최근까지 이제 발표된 22년 4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비용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이 언제 나올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계속 되겠죠. 희망회로는 돌아가고 있군요. 네.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업종, 섹터 시장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 주가가 조금 그래도 초반에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작년 하반기에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권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다른 조선업체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023년은 엄연하게 얘기해서는 대형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의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현대 미포조선이 잘 만드는 MR탱커라고 하는 것은 대형선만큼 그렇게 성과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요즘에 거의 대형 조선업체들 밸류에이션에 많이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정받을 여지는 이제는 좀 더 없지 않을까라고 제한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조선업계 대규모 인수합병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요? 조선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급 이슈인지 주가 전망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다 알고 계시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건, 그리고 하나그룹이 최근에 HSD 엔진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한 네네네. 것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수합병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던 그룹이 인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어가 준다거나 뭐 이런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이는 거와는 조금 별개이고 민영화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형 조선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엔진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거를 좀 반영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잔존업체들에 대한 수혜는 저희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가 방향성은 앞으로 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조선업체들 또는 기자재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뭐 같은 방향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에는 죄송합니다. 전 세계 수주 점유율 순위에서 또 중국을 크게 앞질렀다고 나오던데요. 1위 탈환인 것 같은데 현격한 격차로 남은 과제는 인력난? 이게 어떤 의미고 생산 차질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까지인지 일할 사람이 별로 없군요. 네. 네, 저희가 자꾸 수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도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1위를 탈환한 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달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총량이 아주 풍부한 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작년부터 계속 잘 수주를 했었던 특수 그 대체 연료로 된 컨테이너 선박과 LNG 캐리어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주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21년부터 꾸준하게 많이 대량 수주한 것들을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볼륨이 확 늘어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이전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뭐 인력을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용도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신입사원도 뽑아서 또 추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네. 뭐 매출이 예상했던 거에 대비해서 크게 급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차질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여기 아마 집중할 겁니다.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요즘 많이 낮아지고 네. 고용 지표도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뒷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면은 달러를 많이 들어와서 선물환 매도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뭐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고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된다고 난리인데 선물환 매도를 좀 해주면 환율이 좀 안정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특별히 많이 신경 쓰는 분야가 이 조선업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업에 대한 투자 전략, 그 중에 또 선택적인 최선호주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거의 2년 가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예, 좀 싸다고 생각되시는 것들을 사서 엉덩이로 잘 누르고 계시는 게 저희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를 사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조선업종 중에서 수주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호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특수한 부품만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 필수 기자재를 만드는 HSD 엔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요즘 재미가 없죠. 사실 조선 업종이 재미라는 건 아니죠. 흥미롭게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기회는 항상 조용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운주 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 HMM 매각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현재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해양진흥공사와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제 매각에 필요한 용역 기관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네. 이 자문사를 선정하고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될지 이제 그 방법론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환사채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잘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단기간에 쉽게 마무리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이제 중국 얘기 또 묻힐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물동량을 점검해야 되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해운업계도 계속 좀 이렇게 온기가 좀 돌아가던가요? 일단 2022년에 중국이 정말 경제활동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 원재료 이런 것들이 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송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 말쯤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소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자재를 수송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송량이나 아니면은 좀 거래량이나 계약량이 좀 늘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면 운임이나 해상 물동량의 선물 시장의 가격이 좀 움직이면서 네. 그러한 상승세는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까지 선진국에 저희가 잘 팔던 그런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빠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만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는 게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아직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 속이군요. 그러면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최선호주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도? 저희는 해운 쪽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네. 23년에 물동량이 줄어들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땐 지금 현재 운임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송업체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와 없는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업황이 좋아서 아주 많이 발주를 해놓은 선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올 배가 많으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배를 별로 발주하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올 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요만 늘어준다라고 한다면 네. 운임이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에너지 원자재, 뭐 탱커, 벌커 뭐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내 상장된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페노션이 가장 유망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업체의 주가가 네. 연초에 1분기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되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펜오션 찍어주셨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주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기한을 올해 8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장해놨네요, 일로. 연장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이제 7월에서 8월로 한 달 정도 연장을 한 한 달.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기업과 기업이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만약에 결합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나 안 어렵나를 판가름 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둘이 합쳐졌을 때 이제 너무 독과점 이슈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실제로 경쟁 당국에서는 검토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이에 대해서 시정 조치들을 제출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검토 과정을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수요가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던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 LCC 업종은 좀 주목이 될까요?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적자폭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좀 흑자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LCC 또한 운송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운임이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행이 상당히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티켓팅을 해보시면 가격이 조금씩은 이제 다시 완화되고 있는 거를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운송 얘기 들어봤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과 운송을 커버리지하고 있는 엄경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